안녕하세요. 제가 당한 기가 막힌 사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바로 파혼당한 여자입니다. 파혼당해서 슬프냐고요? 화나냐고요? 아니에요. 전 정말로 운이 좋게도 파혼을 잘 당했습니다. 제가 사주팔자에 돈복도 있고 소령이 있어서 지켜준다고 한다더니 그 말이 맞는지 정말 천만다행으로 파혼을 잘 당했어요. 제가 지방에서 4년째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 권유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나름 열심히 해서 두 번째 합격했습니다. 구급 공무원으로 신도시에 발령 나고 보니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발령도 생각보다 빨리 나서 부모님이 급하게 전세를 보러 다니셨는데 이쪽 주변이 신도시이면서 모두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만 주로 있는데 청사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지 전세는 없고 월세가 후덜덜해서 겨우 하나 남은 오피스텔을 구해서 사주셨어요. 비록 16평이지만 이쪽 신도시에 수요가 많아 프리미엄 3천 얹어서 겨우 사셨다고 해요. 대출도 안 끼고 바로 사주셨습니다. 제가 입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주위 동료 말 들어보니 제가 준 피 따따블로도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엎어지며 코 닿을 때에 제가 다니는 청사가 있어서 차 없이도 다닐 수 있어서 제가 사는 오피스텔에 같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같은 부서 동료도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대부분 월세로 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주신 오피스텔을 금수저로 오인받기 싫어서 제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다 가다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한 남자를 우연히 소개팅을 하다 만났습니다. 고향도 같은 데다가 같은 오피스텔에 살다 보니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인지 처음부터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시작한 교제가 벌써 3개월째 되었습니다. 요새 사람 같지 않게 순박하고 야구면이 없어 보여서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착실했어요. 술과 담배는 물론이고 유흥에도 별 관심이 없고 유일한 취미가 독서와 바둑이더라고요. 바둑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프로 바둑 기사가 장래 희망일 만큼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 7급 공무원 시험을 대학교 4학년 때 첫 시험에 바로 그 직렬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취업하게 되면 겉멋이 들어서 모두들 차부터 사게 되는데 아직까지 차도 사지 않고 착실하게 저쪽을 하는 것처럼 보였네요. 그도 이쪽으로 발령 나면서 처음으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말에 만나서 영화도 보고 고향에 내려갈 때도 날 정해서 함께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약속해서 함께 올라오기도 하면서 점점 사랑의 감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성교제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론 아니죠. 대학 시절엔 이성교제엔 별 관심이 없었다네요. 무조건 학과 공부만 했다는 모범 학생이었다네요. 그래서 수석 졸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지내온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른들 말에 공수래가 요란하단 말처럼 잡기에 능하고 온갖 것 관심 많고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내실이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모델처럼 옷 잘 입고 겉멋 부리는 애들이나 말 잘하고 유머 있고 노래 잘하는 애들은 물론 인기는 많을진 몰라도 내실이 없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친은 억지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니 참 신뢰가 가고 이런 남자라면 내 남편감으로는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친은 잡다한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가족 얘기를 별로 하진 않았지만 3살 돌 누나가 있고 남친 부모님은 고물상과 철물 도매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나는 은행에 다니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친은 부모님에 관해서 특별히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어렵게 사셨던 부모님이 자수성가를 하셨다는데 매우 고생하시고 사셔서 이젠 사실만 하니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너무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신다고 안쓰럽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이 저에게 프로포즈 했어요. 이벤트를 멋지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장미꽃송이가 든 상자에 결혼해주라는 메시지가 담긴 엽서를 건네주더군요. 그리고 커플 금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남친은 결혼을 빨리 해서 자식도 빨리 낳아서 이쁜 가정을 꾸미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고 저희 부모님이 절 보러 올라오셨을 때 남친을 인사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남친에게 서둘러 결혼하는 건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 이상 교제해보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죠. 평소 때도 결혼 늦게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친이 결혼하고픈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남친 부모님께 말씀드린 모양이었어요. 고급 공무원이고 2살 아래이면서 부모님은 장사하신다고 말씀드렸나 보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의류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을 크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옷 장사한다고 했더니 그냥 장사한다고 말씀드렸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주말에 남친이 예비 시부모님이 여자친구가 궁금하다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삼 세트 준비해서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따로 살림집인 아파트가 있다는데 굳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으로 오라고 했다네요. 한적한 곳에 예비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고물상이 있더군요. 잡다한 고물들이 늘어져 있고 정리 안 된 집기들이 여기저기 정신사납게 흩어져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네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왜 굳이 아파트 놔두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는지 의아했습니다. 딱 봐도 다 쓰러져가는 오래된 건물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듯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쪽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가던 길은 비포장인 곳도 있어서 구두 신고 갔는데 땅이 질퍽거려서 걷기도 힘들었는데 예비 시부모로 보이는 2분이 멀찌감치해서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걷기 힘들어서 남친 손을 꼭 잡고 걸어왔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계속 보고 계셨으면서 남친에게만 어서 오라고 하고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보더니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쏙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순간 남친이 황당해하면서 내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 2분 다 그러시니까 제가 멈들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아래 위로 천천히 훑으시는데 기절 촉풍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없이 남친에게만 배고프지 않냐고 하면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남친이 홍삼 세트를 아영이가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시큰둥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전 정말 매우 당황했죠. 예비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간다고 해서 나름 신경 써서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거지꼴 같은 너저분한 고물더미 옆에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건물 속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하시네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무슨 장사하냐고 하시는데 옷 장사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단번에 직업이 상업이시네 하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약간 비웃듯이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핸드백은 얼마짜리냐고 다짜고짜 물으셨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라서 잘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 영 못마땅한 표정이어서 내가 여기 못 올 곳을 왔다는 느낌이 바로 들었네요. 순간 이럴 거면서 여기에 왜 오라고 한 거지? 하면서도 어쩌나 보자 하고 아무 말 없이 얌전히 앉아 있었네요. 아들의 결혼할 여자친구를 초대해 놓고선 음식 준비도 해놓지 않고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삼겹살 구워 먹자고 그때서야 앉을 때도 변변찮은 굴속 같은 곳에서 주섬주섬 삼겹살 구울 준비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친은 엄청 창피했는지 밖에 나가서 먹자고 아님 배달시켜 먹자고 하는데 대번에 예비 시모가 퉁명스럽게 너는 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냐? 밖에서 시켜 먹으면 돈이 얼만데?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게 천지인데 무슨 돈지랄을 받게 사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가 사람 불러다 놓고 심하다 싶으셨는지 어허 그 사람 하면서 헛기침 하시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저도 정말 불쾌해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주섬주섬 딱 봐도 공색하게 불판을 놓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데 전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남친이 고기를 구워서 저를 먼저 주니까 남친에게서 고기 집게를 뺐더니 너나 잘 먹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부모님께 생활비 보태드리냐고 물으셨어요. 아니다라고 대답했더니 그럼 월급 타서 어디다 쓰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질문에 저는 웃으면서 돈 쓸 데가 많다고만 답했더니 저축은 하냐고 물으셔서 조금 한다고만 했습니다. 완전 추궁당하는 느낌에 기분 상할 대로 상했는데 어디까지 가나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은 모아놓은 게 있냐고 하시길래 바로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한심스럽다는 듯이 비웃으시면서 돈도 모아놓은 것이 없으면서 결혼하려고 했냐고 하는 겁니다. 남친이 옆에서 계속 예비 시모에게 눈치를 주는데도 계속 추궁하듯이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월급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길래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전 네, 내 통장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남친도 놀란 듯 엄마, 누나한테 조회해보라고 시킨 거야? 하고 화를 내더군요. 전 너무 황당해서 남친에게 내 통장 잔고를 누나가 확인했어? 하고 물으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래, 우리 딸이 은행에 다니는데 네 통장 잔고 조회 좀 해보라고 했다. 아니 그랬더니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싹 빠져나갔더구나. 어디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던지. 니네 집이 어려워서 생활비 보태준 것 아님 어디다 그렇게 돈을 써대니? 하는 겁니다. 예비 시모는 잘난 딸이 은행원이라서 은행권에 특권이나 되는 것 마냥 까짓거 남의 통장 줘야 하는 게 어때서 그러냐는 표정입니다. 참 어이가 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떻게 남의 통장 잔액 조회를 하느냐고 하면서 내 주민번호를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까 남친 누나가 물어봤더니 쉽게 가르쳐 주던데 뭘 그러냐고 예비 시모가 그러네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은 10원짜리 하나도 목숨 걸어가면서 소중히 여긴 탓에 이만큼 하고 산다시며 구급 공무원 주제에 쥐뿔도 없이 사는 주제에 돈 알기는 우습게 하니까 통장에 잔고도 없이 사는 거라고 하면서 울 아들 7급이고 울 딸도 은행원인데 집안도 격이 맞아야 연을 맺을 수 있는 거라며 울 아들과 결혼 약속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남친이 무슨 말 하냐며 입이 시물게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친에게 그랬네요. 오라, 네가 내 주민번호 몰래 캐서 네 누나한테 내 통장 잔고 조회해보라 했다 이거구나. 그 부모의 그 아들과 딸이었네요. 허참 기가 찹니다. 이런 집구석인 줄 정말 몰랐네요. 제가 예비 시부모에게 말씀드렸네요. 격이 맞지 않아 파혼하신다니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집안은 10원짜리 하나에도 목숨 걸 만큼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요. 저희 부모님 제 오피스텔로 현찰로 대출 없이 사주실 만큼 재력가이시고요. 버신 돈이 넘쳐나서 해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시는데 제 명의로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포함해서 세 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금수저란 소리 듣기 싫어서 자랑 안 한 것뿐이고요. 세 발의 피 같은 제 월급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래도 전 허투루 쓰지 않고 불쌍한 아이들 돕는 데도 보태고 쪼개서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하고 있고요. 다른 은행 저축 상품에 저축도 하고 그 작은 월급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게 쓰고 있으니 비난받을 일은 없고요. 솔직히 구급 공무원 어느 정도 하다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의료공장과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를 물려받을 거고요. 그 자산 규모는 여기 고물상 수십 개를 합친다 해도 비교가 안 되니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감히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장 잔액 조회를 한 거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 금융거래 조회 정보 요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정보 조회한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모님 회사에 있는 법률 자문팀과 상담 후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격이 맞지 않고 기우는 집안과 결혼할 뻔했는데 일찌감치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친에게 반지를 빼주면서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지 같은 집안인 줄 감쪽같이 잘 도석였네. 다신 연락하지 마라. 하고 나왔습니다. 제 명의로 부동산이 세 채가 있다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남친 부모들을 보니 출신 성분이 거지가 맞네란 생각이 들어서 토 나오려고 했네요. 암튼 그런 집구석인 줄 빨리 알게 해준 남친 부모들 덕분에 파혼당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